사사건건 플러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무사가 만든 계엄문건 당장 내일이라도 계엄령을 내릴 것처럼 구체적인데 누가 왜 만들었을까? 진짜 내란 음모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방부 안에 집안 싸움만 요란합니다. 계엄문건은 달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특별조사단이 발족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시작됐고요. 네, 오늘 들어온 속보를 보면 기우진 기무사 5처장, 소강원 참모장은 직위 조치됐어요. 네. 한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기무사 관련자들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기무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네. 특별수사단을 만들긴 했지만,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마 거의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무사 문건을 만들었다고 지목된 당사자 2명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TF를 만들어서 15명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소강원 참모장, 기무사 서열 2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무사령관 미치입니까? 참모장. 네, 기무사령관 미치입니다. 그리고 기우진 처장, 5처장인데요. 기우진 처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소강원 참모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계엄사 문건을 놔두고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특히 집안 싸움, 국방부의 집안 싸움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 기무사령관이 자기는 제대로 보고했는데 송영무 장관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위중하다고 자기는 분명히 했는데 이 문건이 이 논란이 하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현 백기무 부대장이 장관이 그때 분명히 나 앞에서 이렇게 기무사가 계엄 문건 준비하는 거, 위수령 준비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논란은 크게 2가지인 거죠. 네, 우선 기무사랑 송 장관 사이에 지금 이 논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2가지인데요. 하나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 현 기무사령관은 이야기한 게 20분 동안 이야기를 내가 보고를, 이건 굉장히 위증한 사항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요. 장관은? 네, 그렇죠. 하지만 소리 놓고 가라는. 그렇죠. 5분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지휘 일반 보고였지, 이게 이 계엄령과 관련된 그런 보고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분, 20분 이거는 그닥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증함을 알았는데도 이것을 오랜 기간 문제 제기 안 했다, 송 장관이. 그런 문제를 따질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이게 조금 문제인데요. 이제 그 민병산 기무부대장이 분명히 장관이 이 이야기를 했다. 위수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외부 기관의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를 주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송 장관은 이제 거짓말이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둘 다 양립이 불가능한 말이니까요. 한쪽이 다른 사람의 말을 예를 들면 지금 이 기무 부대장이 송 장관을 왜곡한 게 아니고 실제로 들은 거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신빙성은 이 부대장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고 계엄 문건이 지금 심각하다. 이거 위헌성이 있다. 군사 반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가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본인들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듯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 네, 국방부 장관은 별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게 기무사 쪽 주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뒤집힌 거잖아요. 기무사는 그런 문건을 만든 곳이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다. 사실 우리는 지시한 대로만 움직였을 뿐이다. 장관은 뭐가 그러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무사가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우린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장관이 그때 진짜 그렇게 말했다는 문서가 나왔는데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위수령에 대한 송 장관의 인식을 둘러싼 공방, 하극상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죠. 들어볼까요? 저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다음날 어제죠. 네, 기무사가 위수령에 대한 송 장관의 발언이 담긴 문건이라면 새로운 보고서를 또 폭로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이라는 문건인데 그 국방부에서 7월 9일 날 국방부 장관이 간담회를 실시를 해요. 이러면 여기에 기무부대장, 국방부 기무부대장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장관의 발언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보고할 일은 그건 전혀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문건 자체가 조작이라는 입장입니다. 기무부대장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이 아닌 걸 첩보사항처럼 보고하는 형태 자체가 기무사가 얼마나 지금 정치군인화돼 있다를 반박한 증거라는 뜻이죠. 네. 자, 점입 가경입니다, 진짜. 이 문건이 진짜면 송영무 장관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짜 하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문건으로 만들었다면 기무사의 정치군인들이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거대한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자라면은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네. 근데 저는 이 보고서 작성 시기가 이게 이 회의를 한 이후 직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후에 조작되지 않은 이상 그때 그 자리에서 작성을 했다면 저는 이 보고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법정에 만약에 들어왔다고 치면은요. 네. 판사 입장에서는 그 당일에 그 문제가 되기 전에 그 들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이 보고서의 이 신빙성을 더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네. 그렇게 보이고 다만 송 장관이 당시에 그 위수령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문제없다고 이야기한 거겠냐면요. 이런 위기 상태를 대비해서 위수령을 그냥 법적 단계 이제 검토 정도. 이 정도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만약에 제가 법조인인데 누가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위수령을 검토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면 그 정도는 우리 법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라면은 검토 정도는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드러난 계엄령의 그 세부 내용이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저는 송장은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됐던 67쪽에. 그렇죠. 이걸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고는 절대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나온 문건만 알고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다 이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그 정도의 발언이 나왔던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절대 없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무사는 누가 봐도 국방부 내 조직이고 근데 국방부 장관의 동향을 파악해서 자기들끼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건 어디다 올린답니까? 국방부 장관이 받아야지 정상인 거죠. 네. 국방부 장관한테 안 올리고 기무사령관한테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장관하고 간담회를 한 내용을 기무사령관한테 보고서로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보고를 받아야 될 당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기무사령관한테 별도로 보고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무사령부가 어떤 일들을, 어떤 행태를 벌여왔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 장관이 위수령과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오늘 이제 김은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말이라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문 대통령도 잘잘못을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거대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국방부 장관하고 기무사의 처지가 바뀌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석구 사령관은 작년 8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작년 2월, 3월에 만든 게 계엄 문건입니다. 조현천 사령관이. 조현천 사령관이. 그러면은 기무사 입장에서 기무사 전체 조직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애써 강변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동원해야 되는 그 논리적 동원력, 논리가 뭐냐. 제가 생각하고는 이런 거예요. 전 사령관이 만들었습니다. 전 사령관이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령관은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령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게 사안이 아주 위중하다고 생각해서 현 국방부 장관한테 사안의 위중함을 보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령관이나 그 수하는 살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무사는 그 이전 사령관이 책임으로 모든 것들을 떠넘기고 기무사 조직 자체는 네.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공개된 국회 안에서 국회 자리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과 지금 기무사 사령관 밑에 그 부하들이 국민들 눈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학상 아니야 싶을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 기무사가 과거 기무사와 성급기를 하면서 우리 기무사는 원래 지금 제대로 된 필요한 그런 네. 조직이다라며 강조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네. 그걸 이제 송 장관이 워낙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기싸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논란에서 어제 튀어나온 그 기무 부대장의 발언은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지난 정부의 기무사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송영무 장관의 거짓말을 은폐하는 그런 도우미 조직으로 변질되었다면 국방부 자체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방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국민한테 사과하든지 그래서 송영무 장관 스스로 사퇴하고 그 거짓말에 동조한 사람들도 모두 국민들께 석고 대죄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의 진실 개임이 결코 아닙니다. 기무사의 국헌문란, 내란 음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의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흡족해야 할 세력이 누구이겠습니까? 개혁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했던 민주주의 정복 추진 세력 아닙니까? 자, 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보사라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기무사는 원래 역할은 뭡니까?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기무사 개혁 TF 만들어가지고 기무사 어떻게 개혁할지 심지어 지금 장영달 TF 위원장은 이거 없앨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기무사 원래 뭐 하는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정보기관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죠. 네.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들이 다 설립되어 있는 목적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그러니까 기무사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안 방첩을 하는 부대입니다. 네. 뭐 쉽게 표현하면 국내에 있는 간첩 잡는 부대이기도 하고요. 네. 군 내부에 군 기밀이 어떻게 외부로 새나가는지 그걸 또 막기도 하고 감시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군령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네. 그 상황이나 동태를 보고하는 역할을 네. 해왔는데요. 정부사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좀 벗어난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북 공작을 주로 하는 네. 대북 공작과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정원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국내 정치 사찰이라든가 국내 언론 사찰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기무사도 지금 이제 세월호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을 했죠. 제가 볼 땐 정보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 기관이 다 뒤섞여서 거의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파트 다 없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무사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제일 1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자기 권한과 역할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게 개혁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자,
심지어 내란 예비 음모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민구 전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은 출국 정지됐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될 건데 이걸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2013년에 내란 선동으로 9년형 선고받은 통합진보단의 이석기 의원은 당시에 내란 음모죄는 무죄,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됐어요? 내란 네. 선동죄? 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됐고 내란 음모죄는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어요. 네.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네. 내란 음모죄는 말 그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합의하는 네. 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 합의 내용이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이거를 실행하겠다는 어떤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확정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 통진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와 우리 이거 바로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이거 우리 무조건 실행하자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내란 음모죄는 무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요. 대신 내란 선동 혐의는 선동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내란 선동. 이거는 이제 어떤 국헌 문란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내란을 해보자라고 이제 선동을 했다라는 거 부분은 인정이 됐는데 음모까지는 이제 인정이 안 됐어요. 자. 수평 비교할 사안은 분명히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요. 어떤 공격 대상이 나와 있고 집회 참가자들, 과격 시위 당사자들 실행 계획은 당장 내일이라도 실행할 것처럼 돼 있고 심지어 국회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막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고 그래서 특정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저기서 엿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은 결국 그때 이걸 만든 사람들이 내란 예비 음모까지 포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 내부에서도 또 그 학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적용 가능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는 건데요. 저도 이제 67페이지짜리 이거 문건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헌법하고 개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 그걸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87년 개헌했을 때도 개헌의 기본적인 취지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군사 독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군사 반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게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하면 국회가 그걸 다수결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국회에다가. 근데 그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념 성향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계획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집중 검거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문건을 기무사가 TF까지 만들어서 서열 2위, 4위, 3위 이런 사람들이 이 문건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그걸 국방부 장관이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시를 해서 만든 문건이었다? 그럼 최소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내란 음모로 봐야 될 여러 가지 요소는 중에서 과연 당시가 계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행정부나 사법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계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느냐. 두 번째,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히 했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이걸 왜 기무사가 작성을 하느냐. 그렇죠. 권한이 없잖아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모두 검토하고 이게 과연 누구의 지시 어디까지 보고됐는지까지 한다면은 내란 음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자막 보셨겠지만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 컷오프라고 하죠. 8명의 후보자 중에 3명이 결정됐는데 이해찬 의원, 또 송영길 의원, 김진표 의원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